다음은 경옥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고 정액을 늘리고 골수를 보해서 모발을 검게 하고 치아를 소생시키며 온몸이 두루 충족되어서 온갖 병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효능을 한번 볼까요? 강심작용이 있고요. 노화방지, 이게 중요하죠. 노화방지, 전신보혈 강장작용이 있습니다. 만성 소모성 질환,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늙어간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질환에 쓰고, 만성 위장병, 심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호흡기 건조 등에 응용을 합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생지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봉령, 그 다음에 인삼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즘에는 홍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홍삼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홍삼과 그 다음에 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갖다가, 그러니까는 생지향은 갈아야 되겠죠. 갈면 아마 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백봉령과 홍삼을 분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가루를 섞어요. 그렇게 해서 반죽이 되겠죠. 이 반죽에 섞으면서 뭐예요? 꿀도 여기다 함께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에다가 이 통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쇠 이런 게 아닌 말하자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좋겠죠. 거기다가 생지향 물을 넣고 가루 분말을 넣어서 섞고, 그 다음에 점점점 꿀을 넣어서 다 섞으면 이만큼 이렇게 반죽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섞으면 안 됩니다. 물을 담은 어떤 또 다른 그릇, 더 큰 그릇에다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얘를 담가서 불로 가해서 쉽게 해서 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증기로 쪄서 드시는 게 이제 경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게 좀 일이 힘들어요. 이것을 약한 불로 계속해서 얘를 찌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찌고, 그 다음에 하루는 이제 찬물에 우물물이라고 돼 있지만 아무튼 그냥 찬물에 이걸 담갔다가 하루 정도 식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또 찌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틀 찌고 하루 쉬고 또 하루 그러니까는 4일이 걸리겠죠. 이 정도 걸리셔야만이 이제 경옥고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홍삼, 백봉령은 원기가 소화기 기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건조증에 의한 중요한 게 폐열입니다. 폐의 열을 삭히게 되고요. 그래서 폐 기능기가 정상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정액과 골수가 보충되도록 하는 처방인 것이죠. 그래서 생지황은 영양물질과 혈액 즉 음혈을 보호해주고요. 영양물질의 결핍과 혈액의 공급,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어날 열을 억제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은 단맛이 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성질과 그리고 그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게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설로 경옥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머리카락이 일찍 휘어지고 결국엔 늙어지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들뜨고, 그러니까 늙어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골수가 적고 정액이 부족하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피곤하고 빈혈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심하고 또 심장 기능이 쇠약해지고, 또 호흡기가 약하고 마른 기침이 나올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산인 곤륜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선녀가 대모 서왕모가 살고 있었고 그 불사의 물이 흐르는 보옥이 많기로 이름난 산인데, 우리가 보통 곤륜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전설의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자리도 곤륜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발에
발의 바깥쪽 골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가장 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옥이라고 이름난 산인데 보옥 중에서도 꿀이 그 흐르는 백옥이 유명해서 이 석청을 이제 옥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옥고를 상복해서 장수했다고 해서 훗날 이처럼 불가사의한 닉을 만들어 이름 붙인 것이 바로 경옥고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옥고는 훌륭만큼 또 가감법도 할 수 있는데요. 만성 위장 질병이 있다면, 약간 만성적으로 위에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천문동과 구기자를 여기다가 더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600g 정도를 가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처방명이 달라져요. 뭐라고 합니까? 익수영진고라고 합니다. 익수영진고. 그래서 이것은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 폐가 늙어가는 것에 쓰는 거니까 익수영진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을 오래도록 연장시켜주는 처방이라고 할까요? 생명을 오랫도록 연장, 생명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처방이 바로 경옥고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옥고 같은 경우는 옛날 과거에 몰래, 요즘에는 뭐 사실 다락방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 옛날에는 그 다락방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몰래 감춰놓고 한 숟가락 이제 몰래 이제 먹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훔쳐놓은 보약이 이제 경옥고라, 지금 오늘날 경옥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옥고는 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중익기탕을 좀 본거 한번 해볼까요? 보중익기탕. 보중을 가운데 이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보호해요. 보호하고, 더해서, 이게 더할 얘기군요. 더할 기운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보호해주고, 기를, 더해준다는 탕이, 보중익기탕입니다. 그래서 보중을 시켜서 익기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보호하고 기를 더해줘야 되겠죠. 금나라 원나라 시대에 유명한 의원인 이동원이 만든 처방입니다. 그의 저서의 비이론 중에 비위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이 본 처방은 기와 반려를 다스리는 처방으로 노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을 우리가 이제 노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노건상의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계속적으로 지속된 만선병에 잘 쓰는 처방이라 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로는 황기가 들어가고요. 인삼, 그 다음에 백줄, 자감초는 이제 감초를 이제 덮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귀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당귀인데, 이게 당귀의 뿌리를 제거한 몸통만을, 넣은 거를 당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귀 몸통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진피, 그리고 승마, 그리고, 시호, 그 다음에 생강, 이런 재료가 지금 보다시피 이 비율로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중익기탕을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이 뭐냐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술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한테도 참 좋고요. 그리고 너무 또 지나친 성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도 좋고요. 그래서 열이 꺼지면서 몸이 좋아지죠. 그리고 또 뭐 만성 설사랄지 아니면 항문이 빠진 걸 이제 타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치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문이 빠진 타랑이랄지 이런 거에 증상들에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약은 인삼과 황기로 내려간 기를 끌어올리는 처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약으로 백줄과 감초가 그 다음에 건비작용, 그러니까는 건비작용은 이제 비가 화한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화 기능이 약화된 것을 치료하는 것을 하는데 인삼 황기의 보익성을 강화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보혈을 하고요. 혈액을 활성화해서 영양과 순환 촉진을 한다 하겠습니다.
진피는요, 그 기를 부드럽게 시키게 되고요, 소화를 도와서 보익성을 강화했죠. 강화하고요. 그리고 진피는 보익약과 함께 사용하면 보익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승마와 시오는 영양물질과 에너지 조화시키고 환기인삼과 함께 양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양을 이길성, 그래서 올리는 승양 작용을 합니다. 승마시오는 피와 위장, 기가 손상되었을 때 병적 인자를 제거하고 비위장 기능을 보호해 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중익기탕은 그 가감법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건 더해주고 어떤 건 빼주고 하는 가감법을 여러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한 가지씩 가감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라든지 그 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한 머리와 얼굴에도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이런 게 있다면 미열이 있고 이제 허약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시오 개강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오 개강탕은요, 밑에 요거 이 설명 끝나고 바로 제가 이 처방을 여기다 가감법을 할 수 있는 시오 개강탕이랄지 부자 이중탕, 그 다음에 갈근탕을 넣을 수 있는데 요 강의 바로 밑에 시오 개강탕과 부자 이중탕, 갈근탕을 설명드리도록 바로 할게요. 잠깐 조금만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탈출의 경우 봄 방만월 완치율이 76.2%가 이제 검사됐대요. 이 정도까지였고 산수유 20g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본방에 진피를 빼고 여기서 진피를 빼고 지각과 그 다음에 백작약, 백복령, 대추를 가미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또한 오미자나 익진, 그 다음에 애엽을 가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주위 조직에 대한 흥분작용은 보통 그 익모초 그리고 지각을 가미해서 효과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타랑에는 본방에 그 신고 2g 그리고 백복령 2g을 가미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오미자를 2g 그리고 가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효율은 87.5%나 되니까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유아수에는 본방에 백복령 2g과 지각 2g, 그 다음에 산사 2g, 개내금 2g, 그 다음에 또 산약 2g을 가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근무력증에는 그 보중익기탕 본방에 부자 이중탕과 갈근탕을 합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육미지황탕을 합방해서 쓰셔도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오 개강탕과 부자 이중탕, 갈근탕을 연달아서 넣는 재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오 개강탕의 재료는 이렇습니다. 시오, 그 다음에 계지, 모력, 그 다음에 천화분, 황금, 그리고 건강, 감초가 이 비율로 들어갑니다. 시오 개강탕은 원래 효능은 추웠다 열이 났다 하면서 답답하거나 또 갈증이 나고 구역질 나고 또 머리에 땀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데 쓰는 처방이 시오 개강탕입니다. 그러면 부자 이중탕을 한번 재료를 볼까요? 부자 이중탕은 포부자라는 것은 부자를 꼭 포해서, 그러니까 법제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뜨거운 약재인데요. 너무 잘못 많이 열이 너무 많이 세게 되면 간으로 열이 너무 솟구쳐서 결국엔 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눈이 멀 수도 있는 이런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도 굉장히 따뜻한 약재죠. 인삼, 백출, 건강, 이런 약재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자 이중탕이다. 부자 이중탕은요, 만성위염이랄지 위무력증, 또 위하수, 위확장증, 위궤양, 입덧, 만성위장염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위가 차가우면은 아무래도 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가 바로 부자 이중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근탕. 갈근탕은요 재료가 갈근, 황금, 그리고 또 대황, 그리고 치자, 그리고 망초. 망초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초, 그리고 감초, 이렇게 넣는 것이 갈근탕인데요. 갈근탕의 효능은 원래 쓰는 게 열이 심해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양독에 쓰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해열작용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그 열이 강했을 때 오히려 그 해열, 열을 빼주는 약으로서 갈근탕을 씁니다. 갈근과 황금, 그리고 이 대왕이 아주 열을 많이, 굉장히 차가운 약재죠. 그래서 갈근도 차가운, 당연히 다 차가운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열을 확 빼주는 약이 갈근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근탕도 가감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땀이 나지 않고 오싹오싹 춥고 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와 어깨 등 당기며 아플 때는 갈근과 마황, 백작약, 계지, 감초, 강삼조에는 대추하고 생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강 3조각, 대추 2조각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갈근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오늘 굉장히 괜찮은 처방 경옥고와 그리고 보중 익기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중 익기탕에 가감을 할 수 있는 그 갈근탕, 그리고 또 부자 이중탕, 그 다음에 시오 개강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